아프리카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던 아프리카 정중앙에 위치한 작은 나라 우간다. 너무나 어려운 나라의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중국의 나라를 통째로 맡겼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중국이 우간다를 점령하자 수년 만에 우간다는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제대로 화가 난 우간다 국민들은 결국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우간다에 상륙하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천만 우간다 국민들은 Korea made miracle in Uganda. 한국이 우간다에서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외치며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간다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살던 우간다가 한국 덕분에 순식간에 아프리카 최강국 1위로 급부상하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의 나라를 통째로 맡기겠다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도대체 얼마나 변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이라 부릅니다. 영국의 탐험가 헨리 스탠리가 19세기 말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돌아와 쓴 책의 제목을 암흑대륙이라고 붙였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미개척의 땅, 문명의 그림자에 갇힌 세계, 그래서 어둡게 느껴지는 대륙, 극심한 기아와 오랜 내전으로 얼룩지고 에이즈와 에볼라, 말라리아 같은 무서운 질병이 도사리는 검은 땅, 검은 대륙 아프리카 내에서도 우간다는 가장 못 사는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에 말이죠. 중국이 제시한 불공정한 대출 조항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얼마 전 마티아 카사이아 우간다 재무장관은 의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져 중국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대출금으로 지은 공항이 중국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중국의 자산을 뺏길 일은 절대 없다 라며 자신만만해하던 그는 이날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우간다 정부는 우간다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엔테베 공항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2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이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1대1로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불공정한 조항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빚더미에 앉게 주요 자산을 빼앗아 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5천만 우간다 국민들은 중국 몰아내기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수백 명의 중국 상인의 철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상인들이 현지 업체와 불공정 경쟁을 한다라며 우간다에서 나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우간다에 진출한 중국 상인들의 큰손 투자자로 여겨지지만 결국 소규모 사업체를 설립해 현지 소상인의 이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우간다를 뇌물로 뒤덮인 나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우간다에서 사업 수주를 위해 뇌물을 뿌리고 경쟁사인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요에리 무세베리 우간다 대통령은 캄팔라에서 진자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사업에서 중국 국영 기업인 중국교통건설을 배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캄팔라와 진자 사이에 95km의 유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달러에 달하죠. 중국 교통건설은 지난해 입찰 과정에서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교통건설은 경쟁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무세베니 대통령까지 나서 우간다 공공사업부에 중국 교통건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 것입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캄팔라와 진자를 잇는 고속도로 사업에 부패 요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라며 의심되는 사항이 있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우간다 고위 관료들과 뒤에서 몰래 손을 잡고 우간다를 부정부패가 득실거리는 나라로 만든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습니다.
중국이 우간다를 지배한 뒤에 우간다는 1인당 국민 총생산 GDP가 약 710달러의 극저소득 국가로 전락하고 이 군사 쿠데타와 격렬한 내전, 제노사이드, 독재자의 장기 집권 등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간다가 중국을 몰아내고 한국의 나라를 통째로 맡기는 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량 부족으로 인구 절반 이상이 배고픔과 하루하루 싸우고 있었는데 한국이 상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식량이 넘쳐나며 우간다 5천만 국민 모두가 배불리 지내게 되는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우간다에서 쌀 농사를 짓는 우간다인 A씨는 한국산 통일벼를 우간다에 심었더니 수익성이 3배나 증가했다라며 한국 덕분에 부자가 됐다고 기뻐했는데요. 한국이 우간다 기후에 맞춰 새롭게 만든 통일벼는 아프리카인 입맛에도 딱 맞고 수확량이 대폭 늘었을 뿐만 아니라 요리할 때 물과 기름이 훨씬 적게 들어가 물과 기름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진청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가뭄, 염분, 병해충 등의 강한 품종과 빨리 심어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 품종 등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면서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아프리카의 벼 생산성을 25%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 코피아 우간다 센터 박태선 소장이 K농업 기술을 통해 현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농업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우간다 식량 안보와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건 큰 기쁨이라고 밝혔는데요. 박 소장은 지난달 22일 나이로비 현지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우는 곳으로 이곳 사람들은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현지 농업인 농업 분야 공무원들로부터 오렌지 농사를 살려놓은 은인으로 통합니다. 오렌지가 우간다 농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한국의 감귤 농사 그 이상입니다. 2040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우간다 농업 분야 전략 계획 우선순위 작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중요 수출 작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새 우간다 정부는 오렌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오렌지 과수원의 원인 모를 병이 확산되면서 같은 시기 겹친 가뭄으로 1만 2천여 재배농가의 생산 수량이 50% 이상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실시됐지만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민은 계속됐고 이들은 코피아 우간다 센터를 찾았습니다. 박 소장은 철저한 현장 조사와 임상 관찰을 통해 병균이 반전병임을 최종 확인하고 한국 농업 전문가들과 함께 방제 기술을 개발, 농가에 보급해 급한 불을 껐습니다. 또 가뭄이 계속되면서 많은 오렌지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을 때 빗물 유도로와 1나무 1저수 시스템이라는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해 가뭄 문제를 깔끔히 해결했습니다. 한국이 우간다에서 만든 기적은 농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간다 국민들과 우간다 현지 매체들은 한국 덕분에 우간다에서 기나긴 독재가 끝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찾아왔다 라며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우간다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선거 유권자의 지문 인식 등 라이브 스캐너로 정확히 판별해 부정투표를 완전히 차단하고 모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지난 수십 년간 우간다 국민들을 괴롭혔던 부정선거의 뿌리를 한 번에 뽑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변화를 느낀 우간다는 결국 한국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간다가 원전 건설을 위해 검토 중인 지역은 우간다 수도 캄팔라와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부옌데 지역으로 한수원 측의 원전 예정 부지를 살펴보고 한국과의 협력이 가능한지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기업 등과 접촉했지만 모두 퇴짜를 놓았고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우간다 원전 건설에 드는 비용이 운영 비용 제외 순수 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모든 도로도 한국과 완전히 똑같이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민간 기업인 경동엔지니어링과 함께 컨소시엄 팀코리아를 구성, 우간다 정부가 발주한 우간다 고속도로 개발 마스터 플랜 컨설팅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범위는 미래 고속도로망 구상, 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속도로 법체계 정립, 정부 공무원 기술 교육 등으로 이뤄졌으며 한국도로공사와 경동 엔지니어링의 전문가 27명이 참여합니다. 한반도와 비슷한 면적의 13만 킬로미터의 도로망과 600km의 고속도로망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2만 킬로미터의 도로망 확충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간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처럼 미래형 국가로 거듭나고 싶다. 한국의 도로를 우간다에 그대로 복제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간다 금융시장도 한국이 장악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새마을 금고가 우간다에 최초로 진출해 우간다 국민들로부터 열광을 받고 있는데요. 금융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안착되어 있지 않았던 우간다에 새마을금고는 설립 1년 만에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했고 우간다 현지 회원들 수천 명을 모집, 1,400만 실링의 순이익을 달성해 우간다 현지인들에게 막대한 돈을 배당해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간다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새마을금고 인직원이 동네 골목을 누비며 회원을 찾아다니며 10원, 100원도 마다하지 않고 파출 수납하며 성장한 것처럼 우간다 새마을금고 또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회원가입과 저축을 독려하고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간다 여성들이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사카 마을에 거주하는 테레자 할머니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생애 최초로 저축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누구나 새마을금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우간다 농촌 빈곤층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우간다 농촌지역 마을 주민 30명에서 시작한 새마을금고는 어느새 7,000명이 넘는 취약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빈곤 감소와 지역사회 개발의 1등 공신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우간다 5천만 국민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졌고 이들은 한국에 더욱더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